있습니다. 자, 조경록 유형 요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그 경별 유주 경별이 아닌가 경락 잘못됐어요. 경락 유주 지난번에 나머지 조금 남아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경별 유주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기가중 했는데, 기가는 이제 기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복 삼리유의 그 두복병은 삼리에서 취한다는 족삼리혈은 경맥, 경근, 경별이 복잡하게 그러니까 엉켜서 착종하고 있으며 혈자리에 굵은 침을 하여 난병을 고쳐서 기사회생의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삼리혈도 그러니까 그 기사회생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우위구인데, 기우위구는 위구는 이제 위에 하구부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완혈자리다. 난경에는 이것을 유문이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순복리, 하지, 기가, 중, 이,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분에서 체표를 흐르는 직진하는 유주와 결분에서 체내로 들어가고 또 위구에서 기시한 지맥의 유주가 기충에서 합류를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유주 봤듯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하나는 요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죠, 그죠? 여기 기충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이제 유경에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 비관인데, 비관혈을 중심으로 하여 대퇴 앞쪽 측면을 흐른다. 이렇게 해서 이쪽 대퇴 앞쪽 측면을 흐른다. 그래서 그 비는 고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복토인데, 그 저라고 하는 거는 지다. 그래서 다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관, 복토에서 모두 그 슬상혈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복토혈에 대해서, 복토혈은 발을 굽혀 대퇴 직끝 외방에서 치열한다. 이때의 모습이 마치,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사실은 이렇게 복토혈을 갖다가 치열할 때는 굽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을 대로 이렇게 굽힌 다음에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을 복토를 치열을 해라. 그리고 족양명경은 정신과 질환과 관련이 아주 많은데 복토혈도 정신과 질환의 치료에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복토혈 한번 써보세요. 혹시 심신이 불안정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음시혈에서부터 제혈 이하는 슬개는 이하를 그러니까 이하 비관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슬개는 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고를 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종면이라는 건 발등이죠. 발등은 부라고 하고, 이 삼자가 즉 독비이다. 그러니까 독비, 거허, 그 다음에 충량 등의 혈자리이다. 그리고 돌아서 내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중지 내관, 그러니까 가운데 발가락 안쪽으로 해서 그 여태로 나온다. 그래서 족양명경은 여기서 끝나고
여태에 대한 그 상세한 뜻은 이것은 그 아래에서, 그러니까 문장의 이 일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문장의 아래에서 서술할 것이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요게 무슨 뜻인가 지난주에 조금 막혔었는데, 이게 조화라는 게 그 문장에서 이 일에 해당 부분에 해당된다는 게, 그러니까 용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한문에서. 그래서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슬빈중 했는데, 그 슬비는 슬개구를 가리키며 그 속을 흘러간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혈자리는 독비혈 주변, 그리고 족양명은 무릎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족양명경 자체가, 위경 자체가 무릎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하순경외렴, 그래서 경외렴은 족삼리 이하에서 해계까지의 범위를 얘기한다. 그 유경에서는 여기에서 풍융혈을 통과한다는 기재는 없고, 그림 23에서 풍융혈에서 별류가 기시한다는 기재는 있다. 그러나 14경 발휘에서는 풍융혈을 지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그 장부경락 상해라는 책에서는 14경 발휘의 설은 오리라 하고, 풍융은 지나가지 않고 다음에 23에서 설하는 삼리에서 나누어진 별맥이 풍융을 지나간다고 한다. 우리의 연구로는 이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설을 융합한 그림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인데, 이렇게 쭉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나뉘죠, 그죠? 예, 그런 걸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유주를 갖다가 설명을 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족삼리와 양릉천에 대한 건데, 두옥삼리유의 족삼리혈은 경맥, 경근, 경결이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또 족서양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삼례혈과 양릉천은 미묘하게 이어져 있어 그 뜸의 명인이었던 사와다 겐, 그저 유명한 사와다, 그죠? 그 침구진수라는 책을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제자가 썼지만, 그 책에는 위상가다 같은 그 비위병증은 족삼리를 쓰지 말고 양릉천을 쓰라고 했다. 이것은 경락과 경견이 복잡하게 얽혀 삼리혈과 양릉천이 이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해설을 하고 임상주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족부, 그래서 입중지 내간, 때 족부는 발등 부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기지자는 하렴삼촌 이별, 그래서 하렴삼촌은 풍융혈 자리에서 유주가 나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염은 상념야라, 그리고 하렴삼촌은 풍융혈이다. 그래서 이것이 양명별락이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입중지 외간인데, 풍융혈에서 나뉜 것이 제2여태 쪽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이다. 이 제2여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입중지 외간, 고로 하입중지 외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설에는 그 중지외관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연고로 아래로, 그러니까 중지외관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지자는 별부상하고 입대지간, 출기단. 그래서 충량혈에서
그 족태엄경의 은백혈로 흘러 들어간다. 이제 비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자 별부상 입대지 간 출기단 했는데 기지자는 그 여기 그 발등 중량혈의 혈이다. 그리고 결행은 다시 그 대지간으로 들어가서 비스듬히 족걸음 행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대지로 나온다. 그래서 이접호족태양경. 그러니까 여기서 비경으로 이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간비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주장하는데, 이간비가 좀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건강혈자리로 쓰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북신에는 족 제1지의 이정혈을 이렇게 정해놨었죠. 이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정혈이 있는데, 그 발바닥에, 그러니까, 인해성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여기 각각에 이제 이렇게, 이정혈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간비고, 그 다음에, 이제1여태혈, 그 다음에, 이제2여태혈, 그 다음에 규음혈, 그 다음에, 이신방광혈 해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유주하는 그 본혈하고 관련져서 여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양쪽 혈에 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혈과 똑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쓰면은 일타양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정혈에 대해서는 전에 그러니까 몇 번 했으니까 경혈 해설을 했는데 거기 다시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간비인데 제1지 내측은 비경, 그죠? 비경이고 외측은 간경이 유주하고 있다. 있어서 발바닥에서 이 혈자리는 족걸음경과 족태엄경이 교차한다. 표로는 족 제1지 제1관절의 삼모 자리에서 이경이 교차한다. 표라는 거는 발가락 등을 보면은 거기 엄지발가락 거기에 털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게 삼지예요. 되게 이제 털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이 삼지인데, 그래서 삼모에서 이제 두 가지 경이 교차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변은 족걸음경하고 족태엄경이 그 다음에 족양명경의 유주가 모이는 곳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선천적으로 극단적으로 작은 사람은 간비, 특히 비가 약하다. 아시겠어요? 엄지발가락이 작으면 간비가 약하다. 선천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박물관에 있는 침구동인원에는 삼모 자리가 대돈혈로 되어 있다. 대돈혈이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고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가운데. 가운데. 발등의 가운데가 대돈혈이다. 그래서 12정혈의 정혈은 경맥의 말단에 위치한다. 이 부분은 음경과 양경으로 가는 동시에 경맥의 흐름이 가늘어지고 또 점차 커져 다음 경맥을 형성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에서 양을 또 양에서 음을 잇는 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문 무자론에서 다양한 사기가 락에 있는 경우에 12정혈을 치료한다는 이론이 있으나 정혈을 하나의 낙혈로 생각하면 낙은 낙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체내의 깊은 곳에 있는 사기로 어프로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혈은 두 경이 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치료를 하면은 낙혈의 효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 낙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타양피
얘기했죠. 전에 아시아를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강경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뒤에 또 나올 테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 낙혈로 생각해서 낙혈을 잘 이용해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경명 지정은 상지비하야 입우복리하야 속위하고 산지비하며 상통무심하야 상순인 출우구하고 상알절하야 환계목계하야 합우 양명야니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뜻이죠. 조경명의 경결은 위로 올라가서 넓적다리 이제 비라고 하죠. 비에 이르러서 뱃속으로 들어가고 복리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에 속한 다음에 비에서 산하고 그다음에 위로 그 심에 통하며 인후를 따라 올라가서 입으로 나오고 눈 아래쪽으로 올라가서 목계를 둘러 연계하여 조경명과 합한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올라온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전혀 관계, 눈 하면은 그냥 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양명도 굉장히 눈하고 관련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상지비하야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이부복리하야 요 안으로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산이비하고 이렇게 저 비에 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상통우심에서 심장에 심에 그냥 통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목으로 쭉 올라가서 상순이 출우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서 그 알절하고 그죠? 알절 요 콧등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목계에 이어진다. 그 다음에 그 여기서 그 양명경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양명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른 양명경인 그 대장경하고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적 여기를 갖다 유지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은 상지비는 조경명 경별은 비관혈 근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요 부분 여기쯤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비 이경 표리 상위 일합. 그래서 비와 위가 그러니까 두 경이 표리를 이루어서 일합을 이룬다. 그래서 그것은 족양명 상지 비관. 그러니까 족양명은 그 위의 비관에 다다른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낙속 관계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비에서 흩어진다 그러는데 요게 이제 낙속 관계를 갖다가 강화한다 이런 설명을 자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서로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 경별과 그러니까 그 본경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다른 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낙속 관계가 강화가 된다. 그리고 상통우심 위로 심에 통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지내행자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간 것은
놈은 그러니까 기가에서 그 복리 그러니까 배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속한 다음에 비에 흩어진다. 그리고 상통하십니다. 뭐 그 똑같은 얘기가 해설되어 있습니다. 유경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양명경하고 관계를 갖다 군데군데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통우심하고 그다음 정신과 질환. 그러니까 심이라는 거니까 정신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신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양명의 병증에는 정신과 질환이 많은데 뜻밖에도 비병이 심신을 범하는 일이 많다. 가까운 예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식을 하면 동계나 가슴이 답답해져 잠이 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비위에 부담을 주어 심신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특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될 수 있으면 밤늦게는 식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잠 안 오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녁에 일찍 식사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건강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비위가 약한 데다가 음식을 불섭생하면 비위가 더 약해져 거기에 정신적 손상이 가해지면 신비양허증을 알아 울병을 형성하게 된다. 또 심기허나 심혈어로 악화 경향이 강한 사람이 음식의 불섭생에 의해 비위가 약해지면 더욱 심의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위는 그러니까 정신하고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이제 그 노인성 우울증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한 번씩 다 이렇게 그런 경향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걸로 조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상순 인출 어구 더 올라가서 목을 돌고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목을 돌아가지고 입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상알절인데 눈 아래 승업 부근이나 협골 부근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환계 목계라 우 양명야라 삥 돌아서 목계에 이진다. 그 다음에 양명에 합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 목계, 위, 목하망. 그래서 목하망이라는 건 아래 눈두덩을 목하망이라 그럽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목하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계와 연계가 되고 여기서 양명 동경하고 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질환입니다. 비위가 섬열이 발생한 경우 등 눈곱이 끼거나 눈에 이물감 같은 자극 증상이 나타난다. 양명경도 의외로 눈질환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비위에 습열이 발생하면은 눈곱이 끼거나 눈에 이물감 같은 자극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명경은 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하고 관계가 많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두루두루 그러니까 몸의 전체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